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냉동실에 며칠만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믿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30년 넘게 보고 겪은 바로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기생충 감염 문제를 평생 연구해온 박사 이준혁입니다. 무섭게 겁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건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70대 중반 어르신이셨는데 고기는 거의 안 드시고 쌈채소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유기농으로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요. 그런데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거의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하고 넘기셨대요. 결과를 보고 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날로 드시던 음식 하나 때문에 시력이 흐려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나는 평생 몸 챙긴다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어르신들, 이건 특별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고 있는 음식 이야기예요. 사실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예 손도 안 대는 식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고요. 말로 남기기 어려우시면 숫자 1 하나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표시 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용기가 됩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제 지인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이신데 평소에 정말 깔끔하신 분이에요. 장 보실 때도 항상 신선한 채소만 고르시고 집에 오시면 한참을 씻어서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항문 쪽이 가려워서 잠을 설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약도 발라보시고 참고도 해봤지만 점점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나이 드니까 생기는 증상이겠거니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한 달이 넘어가도 나아지질 않으니까 걱정이 되신 거죠. 원인을 찾아보니 문제는 의외로 단순했어요. 평생 안전하다고 믿고 먹어온 식습관이었죠.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괜히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서 더 속상하다고요. 남들보다 더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남들보다 더 조심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억울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한 가지 방법만 알아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기생충과 바로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날 것을 드시잖아요. 채소도 생으로 드시고 간도 날로 드시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습관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유기농 쌈채소입니다. 유기농이라고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어요. 유기농 채소는 화학 비료 대신 퇴비를 사용하는데 이 퇴비에 기생충 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내 식품안전 연구 결과를 보면 퇴비를 사용한 채소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흙과 직접 접촉하는 채소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72세 김영수님은 매일 아침 유기농 쌈채소를 즐겨 드셨어요. 신선하고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항문 주변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피부 문제인 줄 알고 연고만 바르셨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기생충 감염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쌈채소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드실 때는 5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30초 정도만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아삭한 식감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들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물에 오래 담가두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기생충 알은 물에 담근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반드시 열을 가해야 해요. 혹시 지금도 쌈채소 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간입니다. 특히 소나 돼지간을 날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양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해외 기생충학회 보고를 보면 간을 날로 섭취한 후에 기생충이 안구까지 침범한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됐어요. 눈으로 기생충이 들어가면 시력 저하는 물론이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8세 이정우님은 몸이 허하다는 말을 듣고 보양식으로 생간을 드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드셨대요.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한쪽 눈 시력이 심하게 떨어진 거예요. 간은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겉만 살짝 익히는 건 소용없어요. 속까지 확실하게 열이 전달되어야 기생충이 죽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술에 담그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알코올로는 기생충 유충을 죽일 수 없어요. 몸에 좋다는 이유로 생간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꼭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덜 익힌 돼지고기입니다. 요즘은 육회나 삼겹살을 살짝만 구워서 분홍빛이 도는 상태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는 거예요. 국내 축산물 안전 연구 결과를 보면 돼지고기에서 기생충 유충이 생존해 있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기생충 감염 위험이 훨씬 높아요. 55세 박철수님은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익히면 질겨진다고 해서 항상 살짝만 구워 드셨대요. 겉은 익고 속은 분홍빛이 남아있는 상태로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두통이 심해지고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기생충이 신경계까지 침범한 거였죠. 돼지고기는 반드시 속까지 잘라서 확인하고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분홍빛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하얗게 변할 때까지 익혀야 안전합니다. 고기 구우실 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속까지 익히세요. 맛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네 번째는 민물고기회입니다. 요즘 건강식으로 민물고기회를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붕어나 잉어를 회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민물고기 생식으로 인한 기생충 감염 사례가 매년 보고되고 있습니다. 간흡충이라는 기생충이 간으로 들어가서 담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76세 최순자님은 고향 친구들과 낚시 가서 잡은 붕어를 회로 드셨어요. 신선하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몇 주 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답답하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황달까지 생긴 거예요. 민물고기는 절대 날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바닷물 고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에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하고 가능하면 아예 생으로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낚시 가서 잡은 물고기 신선하다고 바로 회 뜨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덜 씻은 과일입니다. 과일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땅에서 자란 과일, 특히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것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미국 농무부 연구 결과를 보면 과일 표면에 기생충 알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기농 과일은 더 주의해야 해요. 63세 정미숙님은 딸기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물에 대충 헹구기만 하고 바로 드셨대요. 신선하고 달콤해서 자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가 반복되더래요. 과일은 흐르는 물에 최소 30초 이상 문질러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과일은 베이킹소다를 약간 넣은 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더 좋아요. 과일 대충 씻고 바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냉동만 믿는 습관입니다. 냉동실에 넣어두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큰 착각이에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일반 가정용 냉동고 온도로는 기생충 유충을 완전히 죽일 수 없다고 합니다. 영하 20도에서 일주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대부분 가정용 냉동고는 그 정도 온도가 안 나와요. 70세 한명숙님은 고기를 사면 항상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드셨어요. 얼렸다가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냉동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냉동은 보관 방법이지 살균 방법이 아닙니다.
냉동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해요. 냉동실에 넣어뒀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곱 번째는 야생 산나물입니다. 봄이 되면 산에 가서 나물을 직접 캐오시는 분들 계세요. 자연에서 자란 거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립보건원 조사 결과를 보면 야생 산나물에서 여우나 너구리의 기생충 알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씻어서 드시면 위험해요. 65세 오경희님은 매년 봄마다 산에 올라가서 산나물을 캐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무쳐서 드셨죠. 자연산이라 더 맛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드시다가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신 거예요. 산나물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생으로 무쳐 드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자연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산나물 캐서 바로 무쳐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여덟 번째는 공동 도마 사용입니다. 이건 식재료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마 하나로 채소도 썰고 고기도 써는 분들 많으세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를 보면 교차 오염으로 인한 감염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고기에 있던 기생충이 도마를 통해 채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58세 김선희님은 평소 깔끔하게 요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하나만 쓰셨어요. 고기 썬 다음에 씻어서 채소 썰고 또 씻어서 과일 썰고요. 깨끗이 씻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죠. 도마는 용도별로 나눠서 쓰셔야 합니다. 고기용, 채소용, 과일용 최소 3개는 있어야 해요. 씻는다고 완전히 제거되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 도마 몇 개 있으신가요? 하나만 쓰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추가로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서 먹고 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식품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작은 습관만 바꿔도 큰 차이가 납니다. 가장 기본은 모든 음식을 충분히 익히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안 지키세요. 음식을 익힐 때는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상태로 최소 10분은 유지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식품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온도와 시간을 지켜야 대부분의 기생충 유충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겉만 익히고 속은 날 것인 상태로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냉동은 살균이 아니에요. 냉동실에 넣어둔다고 기생충이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용 냉동고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령 그 온도가 나온다 해도 일주일 이상 보관해야 효과가 있어요. 요리하실 때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아끼려다가 덜 익히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천천히 속까지 완전히 익히는 게 정답이에요. 혹시 시간 아끼려다가 고기나 생선 덜 익혀서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익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채소를 데쳐서 먹는 습관입니다. 생채소가 영양가가 높다고 해서 날 것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조금만 데쳐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위험은 크게 줄어들어요. 한국영양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50도 정도의 물에 30초만 데쳐도 비타민 손실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기생충알은 거의 제거되는 거죠. 아삭한 식감도 충분히 남아있어요. 찬물에 오래 담가두는 건 별 효과가 없어요. 기생충알은 물에 담근다고 떨어지지 않거든요. 반드시 열을 가해야 합니다. 끓는 물은 너무 뜨거우니까 미지근한 물에 살짝만 담갔다 빼면 돼요. 쌈채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맛은 거의 그대로인데 훨씬 안전해집니다. 세 번째는 주방 도구를 용도별로 분리하는 겁니다. 교차 오염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요. 고기 썬 도마에서 채소 썰고 그 칼로 과일까지 자르시는 분들 계세요. 미국 식품의약국 조사 결과를 보면 주방에서 일어나는 교차 오염이 전체 식중독 원인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도마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시면 안전하지 않아요.
최소한 도마는 3개가 필요합니다. 고기용, 채소용, 과일용으로 나눠서 쓰세요. 칼도 가능하면 분리하시는 게 좋고요. 씻는다고 완전히 제거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집에 도마 몇 개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만 쓰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하나 더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손 씻기 습관입니다.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대로 손 씻는 분이 많지 않아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손위생 가이드라인을 보면 손가락 사이, 손톱 밑, 손목까지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충 헹구는 건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요리 전후, 화장실 다녀온 후, 고기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해요. 이것만 잘 지켜도 감염 위험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혹시 요리하시면서 중간중간 손 안 씻고 계속 하시는 분 계신가요? 조금 귀찮더라도 자주 씻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과일과 채소를 제대로 세척하는 방법입니다. 물에 대충 헹구기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 정도로는 표면에 붙어있는 기생충 알을 제거하기 어려워요.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를 보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은 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더 좋고요. 껍질째 드시는 과일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사과나 배 같은 것들은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고 해서 씻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위험합니다. 반드시 솔로 문질러서 씻으세요. 과일 사오시면 바로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아니면 먹을 때 씻으시나요? 어느 쪽이든 제대로만 씻으시면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재료 보관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아무렇게나 넣어두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보관 방법도 중요해요. 고기는 제일 아래 칸에, 채소는 중간, 조리된 음식은 위쪽에 두셔야 합니다.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 가이드를 보면 이렇게 보관해야 고기에서 나온 핏물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밀폐용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비닐봉지에 대충 싸서 넣어두시면 냉장고 안 공기를 통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냉장고 정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고기가 위쪽에 있다면 오늘 당장 아래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주기적인 주방 청소입니다. 도마나 칼만 씻는 게 아니라 싱크대, 배수구, 행주까지 전부 관리하셔야 해요. 여기에 세균과 기생충 알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사를 보면 주방 행주에서 검출되는 세균수가 화장실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쓰는 행주를 제대로 안 관리하면 오히려 오염을 퍼뜨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행주는 매일 삶아서 말려야 하고 도마는 일주일에 한 번은 소독하셔야 합니다. 배수구도 정기적으로 청소하시고요. 깨끗한 주방이 건강한 식탁을 만듭니다. 집에서 행주 얼마나 자주 바꾸시나요? 며칠씩 같은 걸 쓰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매일 삶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외식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집에서야 조심할 수 있지만 밖에서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 등급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주방이 깨끗한지, 조리 과정이 위생적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안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음식은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생식을 파는 곳은 더욱 주의하세요. 회나 육회 같은 걸 파는 식당은 위생관리가 철저한 곳인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아무데나 가시면 안 돼요. 외식하실 때 위생 상태 확인하시나요? 주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법입니다. 혹시 배가 자주 아프거나 설사가 반복되거나 항문 주변이 가렵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이런 증상들이 기생충 감염의 대표적인 신호라고 합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해요. 약 먹고 생활 습관만 바꿔도 금방 나아집니다. 그런데 오래 방치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증상이 있으면 빨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런 증상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꼭 검사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 습관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날 것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기생충학회 권고사항을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은 정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검진 받는 게 귀찮으실 수 있지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병원 가실 때 한 번씩 검사 항목에 포함시켜 보세요. 마지막으로 검사 받은 게 언제인가요? 1년 넘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오랫동안 깨끗이 씻으면 괜찮다고 믿어왔습니다. 유기농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냉동실에 넣어두면 다 해결된다고 여겼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잘못된 상식은 우리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기생충을 들이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으로 먹는 쌈채소, 날로 먹는 간, 덜 익힌 고기, 민물고기회, 대충 씻은 과일들이 모두 위험 요소였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익히고, 조금만 데치고, 조금만 나누어 쓰고, 조금만 더 씻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건강은 지켜집니다. 75도 이상에서 10분만 익히면 대부분의 기생충이 죽습니다. 50도 물에 30초만 데쳐도 채소는 안전해져요. 도마 하나 더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있고요. 손을 30초 더 씻는 것, 과일을 조금 더 꼼꼼하게 문지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날 것 하나만 줄여보세요. 쌈채소 드시려면 살짝 데치고, 고기 드시려면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과일 드시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씻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건강을 지키며 사셨던 그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신경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바다 식재료 중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조심하는 음식들을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생선회, 조개, 해조류 등 바다에서 온 식재료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꼭 다음 영상도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아무 말 없이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 작은 참여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건강을 지킬 용기가 되고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